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재판에서 부실 공사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북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로와 철도가 잇따라 들어섭니다. 어떤 교통망이 개통되고 새롭게 추진되는지 살펴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충주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탈당 후 복당과 현역 의원 감점 변수까지 더해지며 예비 주자만 10명입니다. 신약 임상시험 도중 숨진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리를 전전하는 노모가 있습니다. 그 사정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던 임시제방공사와 관련해 감리단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는데 현장 소장은 부인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 전 미우천교 임시제방공사 현장. 중장비도 없이 작업자들은 삽으로만 연신 흙을 퍼올립니다. 벌써 강물 일부는 넘치기 시작한 상황. 결국 제방은 터졌고 불어난 강물에 인근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계속 밑에 있는 모래 파가지고 덮고 큰 돌 하나도 없이 그리고 방수천 없이 그렇게 뚝방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을 공사한 현장 소장 전모 씨는 관련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첫 재판에서 현장 소장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제방 공사가 이뤄졌고 부실 공사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이후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든 증거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위조한 직원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감리단장 최모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사 186일 만에 처음 열린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은 얼굴 빳빳이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분명히 유가족이 와 있을 거 뻔히 알 텐데도 잘못한 거 하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얼굴에 고개를 그렇게 들 수 있는지. 다음 공판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14일. 검찰은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지하철 시대에 첫 발을 뗀 충북에는 새해에도 교통 인프라 확충 소식이 대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내 개통을 앞둔 새 교통망과 새로 추진할 계획들을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진년 새해 가장 먼저 시작될 변화는 이달 말로 예정된 청주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개통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시 종점인 남이분기점과 서청주 나들목 사이에 위치해 도심 고속도로 진입이 한결 편해집니다. 지난달 판교역 연장 운행을 시작한 중부내륙선 철도도 하반기엔 경북 문경까지 길이 생깁니다. 10월 개통 예정으로 충주에서 문경 구간 사이 수안보 등 3개의 철도역이 신설됩니다. 공사만 8년째인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도 올해부턴 일부나마 차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착공한 109, 청주 부기에서 음성 원남 구간 가운데 절반 정도인 증평 도안까지 10.5km가 4월 개통 예정입니다. 제천을 제외한 남은 구간들도 일정을 앞당겨 연내 개통을 추진합니다. 1-209가 도안 화성에서 음성 원남까지인데 그건 12월까지 돼 있고요. 209, 309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최대한 땡겨서 청주도심 광역철도 등 기존 사업 외에 새로 추진할 교통망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 중인 경기 화성 출발 수도권 내륙선을 경북 김천까지 이어줄 새 노선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내륙선의 종점인 청주공항부터 김천까지 철길을 뚫어 국토 정중앙을 관통할 최단거리 노선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경부선 신탄진에서 충북 도청을 잇는 간선철도와 대전 옥천 광역철도 영동 연장 등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는다는 구상입니다. 도로 분야에선 영동에서 단양까지 동부축 고속도로와 청주 오송에서 충주까지 서부축 고속화도로가 동시에 추진됩니다. 충북의 오랜 수건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청주 증평 구간 연말 착공에 이어 나머지 구간도 연내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리 충청북도의 하늘길, 철도, 고속도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충청북도는 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추진을 위해 민자 유치와 신공항 추진안을 포함한 자체 연구 용역을 1분기 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청주를 찾아 충북의 지방시대 5개년 계획 등 도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연차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분권과 교육개혁, 기회발전 특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명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등 충북 관련 사업들을 계획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월 총선 충주 선거구는 청주 청원과 함께 가장 많은 주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당의 3선 이상 의원 감점과 야당 탈당 인사의 복당까지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충주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3명, 진보당 1명 등 모두 7명입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현역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며칠 전 출판 기념회를 연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까지 포함하면 경쟁자는 9명으로 늘어납니다. 청주 청원과 함께 충북에서 가장 많은 예비 후보군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재등판입니다. 어제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심사를 거친 뒤 오늘 중앙당 최고위에서 복당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복당 신청만으로도 반발했던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반응과 거취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3선 이상 현역 의원의 불이익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북 11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1명이 자동 컷오프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은 무조건 경선에서 15%가 감점됩니다. 또 현역 의원 교체 지수 하위 10에서 30%에 해당하면 추가로 20% 추가 페널티를 받아 최악의 경우 최대 35%까지 감산을 안고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민들에게 헌신한 그런 지역 일꾼 존중할 겁니다. 주권자인 지역민이 선호하는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험지로 분류되는 충북은 당원 20%, 국민 80%의 여론조사로 결정돼 현역인 이종배 의원에게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가장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경쟁 중인 충주 선거구. 여야의 공천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본선 경쟁력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자 공관위는 어제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다만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선거구는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청주 타, 제천 마, 괴산 나 선거구는 공천을 하지 않고 이육희 전 도의원의 총선 출마로 발생한 청주 구 선거구 보궐선거는 후보를 낼 전망입니다. 신약 임상시험 도중 숨진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년째 서류 뭉치를 들고 거리를 전전하는 노모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이 아쉬움을 놓지 못하며 임상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조미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천에 사는 77살 김모 씨는 수백 장 서류 뭉치를 들고 동분서주합니다. 임상시험 설명서와 진료 내역, 투약 내역 등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기록들.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며 이걸 내밀고 여기저기 도와달라 읍소한 게 꼬박 3년 반입니다. 지칠 법도 하지만 지금도 법률사무소와 언론사 문턱을 서성입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고 황당해서, 그리고 이제 시골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그런 정보도 들을 데도 없고 그런 상식도 없고. 김 씨의 딸이 숨진 건 지난 2020년 5월. 2018년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도 재발 고위험군 판정을 받자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1년여 만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니 하루하루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관리하던 임상연구원에게 수차례 진료와 입원 요청을 했지만 실제 입원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한 달. 결국 입원 약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자기네 관리하던 환자가 위급하다는데 그럼 빨리 입원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렇게 안 해주느냐고요.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더 살아도 살 거 아니에요.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에는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24시간 언제든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포함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식약처 지침에 따른 겁니다. 노모는 이 약속이 제때 지켜지지 않아 딸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시 해당 병원은 최대한 빨리 입원을 진행했다는 입장이고 담당 의사는 위중한 상태의 말기 환자라 며칠 입원이 빨랐어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매뉴얼 있는 대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그런 위급상황을 대처를 해주는 게 그게 최소한의 임상계약에 대한 조건이고 그걸 해줄 의무가 임상기관들한테 있다는 거죠. 최근 4년간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는 16만 명. 그때 조금 더 빨랐으면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족의 안타까움이 비단 자신뿐이겠냐고 노모는 홀로 묻고 또 묻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천시가 홀몸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제천시 의회는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립과 단절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연령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제천 지역 1인 가구는 남성 마녀 가구와 여성 11,600여 가구 등 모두 21,600여 가구입니다. 음성군이 충북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음성군은 고령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 친화 8대 영역에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음성군은 새로운 건강 활력을 향유하는 도시, 일상이 즐거운 정주 도시 등 3대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3년간 4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성군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4일 저녁 석교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을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사기 피의자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 복대 지구대 소속 이수연 순경은 지난 14일 경기 이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사기 혐의 피의자를 쫓아 체포한 뒤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명 수배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휴가정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이순경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의 주서택 원장이 5년 이내 1억 원 기부를 약정해 옥천군 1호 아너 소사이어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출범해 8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괴산군만 가입자가 없습니다. 눈부심과 태양 복사열 등으로 불편을 주던 충주시청 광장이 잔디 광장으로 바뀝니다. 충주시는 오는 6월까지 16억 원을 들여 시청 광장에 기존 아스콘과 바닥재를 철거하고 잔디를 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지하 주차장 구조 안전성 평가를 마무리했고 배수 정비와 하중 보강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주시청 광장은 지난 1996년 청사를 준공하면서 타일로 마감한 이후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과 복사열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